여러분, 예금금리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준금리가 0.5%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떨어진 게 0.89%까지 떨어졌습니다. 0.89%까지. 야, 엄청 떨어졌죠. 예. 예금금리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는 이야기예요. 왜 큰일 났냐고요? 아니, 지금까지 이자생활자들 지금 예금금리가 0.89까지 떨어지면 이제 뭐 이자생활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이자생활자들이 돈 내서 어떨 때는 임대사업자 많이 이렇게 키워준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로 돌아섰었거든요. 집을 사서 은행에 적금 있던 걸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돌아섰는데 임대사업자도 지금 꽝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지금요, 수시 입출식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광의 통화량이 느는 만큼 늘고 있고요. 광의 통화량이 느는 만큼. 예금을 빼서 오히려 수시 입출금으로 지금 은행에다가 잠겨놓는 조업만 하더라고 늘어나는 게 7월 달에만 늘어난 게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가. 정부가 100조 풀었는데 100조가 전부 예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 지금 가계대출금리도 떨어지죠. 예,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떨어지죠. 그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9로 떨어졌어요. 가계대출금리는 2.67로 떨어졌고요. 예, 예금금리는 0.89로 떨어졌고요. 야,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시중의 유동성은 넘쳐나고 넘쳐난 돈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간다. 지금은 주식으로 가고 있는 게 많아요. 주식으로. 보세요. 7월 달에 신용거래 융자 잔고 추이가 14조 302억이에요. 14조 302억.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 도대체 어디로 가겠느냐 했더니 결국은 주식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으로 가고 있다. 정시대기자금이요. 정시대기자금. 이게요. 47조 6,458억 원이에요. 2018년, 2019년만 하더라도 25조, 26조 시대였습니다. 2배 늘어났어요. 2배. 아유, 죄송합니다. 2배 늘어났습니다. 지금 결국은요. 금리 자체가 0% 시대가 되니까 주식으로 계속 몰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마디, 이것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에 있는 그런 자금으로 가지 말고 시중에 통화량이 3,054조나 된다고 하니까 주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의 한마디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주식 효과가 2100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던 게 2200선에서 지금 올라갔어요. 외국인들을 귀환돼. 외국인도 귀환을 하고요.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키우겠다니까. 시장은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동산에서 주식에서 보통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냐 이거예요. 저도 예금이 있다고 쳐요. 저는 예금은 없지만 예금을 가지고 내가 뺐어. 어딘가 투자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준다. 그렇게 했을 때 어디에 투자할까요? 저는 그냥 멍한 것 같아요. 멍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안 쓸 것 같아요. 어디에 투자하기가 겁나. 저 주식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30년 동안 내일경제 TV에 대해서 일을 했으니까 느끼고
익히고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리고 개별 기업이 생각보다가 진실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상장 기업일 경우에는요. 이게 회계에 대한 어떤 조작도 있을 수 있고요. 장난질도 하고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 아무리 감사를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떨어지는 짓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주가 떨어지는 일을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기업의 투명성이 생각보다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삼성전자 뭐 이 정도 기업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 정도 기업이라면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뭐 이런 큰 기업이라면 그런 짓을 안 하겠지만 이 작은 기업은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해. 게다가 작은 기업은 상장사라 하더라도요. 사장이나 CEO가 회계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용 아닌 걸로 처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가 부실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회계가 부실돼서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신라젠 뭔가 개발 엄청 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주가가 난리가 났어요. 코스닥에 뭐 시총 1위까지 올라가고 결론은 뭐였습니까? 사기성이었잖아요. 사기성. 이게 기업이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기가 주린이 주식 어린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큰 흐름을 보고 저는 주식 저축은 하지만 삼성전자 계속 사요. 저는 한 달에 제가 살 수 있으면 지금까지는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정기예금 못 넣고 그냥 조금씩 삽니다. 그때 가격이 오르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냥 사요. 그러면 올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언젠가는 오르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요. 주식시장은 이미 전문가 시장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잘하는 곳이 부동산이야. 그죠? 여러분 부동산 잘 알죠? 아마 잘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잘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기적금을 빼서 정기예금을 빼서 결국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규제니까 규제를 안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으로 또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이나 은이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자체가 돈은 넘치고 예금금리는 너무 낮으니까 결국은 실물에 가서 투자하겠다. 주식에 가겠다. 금에 가겠다. 부동산 가겠다. 원자재 가겠다. 채권 가겠다. 이게 뭐 일반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는 펀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펀드 이야기도.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놈의 펀드가 하도 사기를 쳤어서 요즘 펀드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펀드가 괜찮은 펀드는 수익률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대신 주식에 투자를 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펀드 매니저가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계속 금융사기를 치지 않는 한 금융사기를 치는 한 아마 굉장히 줄어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